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이제 10월 11일이죠.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을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화요일에 한 주를 시작하고 계실 여러분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10월 7일이죠. 다큐멘터리 하나, 아주 반가운 다큐멘터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리딤팀, 부제는 다시 드림팀으로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마치 한 편의 영화같이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인 라스트 댄스 제작진이 만든 단편이 아니죠. 장편인데 이제 한 편짜리 다큐멘터리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추를 해드리고요. 사실 뭐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걸 뭐 스포일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 영화 유튜브 굉장히 재미있게 뭐 좋아하는데 한번 흉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이니까 감상에 방해가 되실 것 같은 분들은 감상을 하신 후에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거 없습니다. 이 넷플릭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때 남자농구 대표팀이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는 여정. 그 전에 2004년 그리스 올림픽에서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참패를 당한 미국 올림픽 농구 대표팀이 드림팀이라는 어떤 본인들의 그런 오만한 옷을 벗어 던지고 리딤팀이라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이룩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이 다 그 남자농구 대표팀이에요. 그 당시 뛰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뭐 르브론 제임스, 뭐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 뭐 카멜로 앤서니, 제이슨 키드도 있었고 뭐 크리스 폴. 그때 이제 신인 2년 차였던가 그랬을 크리스 폴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도 있었군요. 뭐 이런 선수들이 주인공이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어벤져스에서 마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처럼 실질적인 주인공은 코비 브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는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였거든요. 물론 이제 불과 2년, 이제 3년이 다 돼가네요. 불운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어쨌든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진중하게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래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들을 몇 장면들을 요약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미국이 올림픽에서 계속 금메달을 다 땄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이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올림픽까지는 미국 농구대표팀이 NBA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 농구 선수들을 내보내도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시기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바로 72년 올림픽이에요. 그때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랑 이제 88년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소련한테 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소련에서 바로 이 선수가 이 미국 대표팀을 가지고 놉니다. 바로 사보니스, 지금 도마타스 사보니스의 아버지인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그때 정말 뭐 이 선수가 유럽 빅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선수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 대표팀을 가지고 놀아요. 그때 대학 출신의 대학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팀을 말이죠. 그래서 소련한테 금메달을 빼앗긴 이후 안 되겠다 싶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직도 그게 저는 92년도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네요. 근데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막 뉴스에 마이클 조던이 올림픽에 나온다고. 마이클 조던, 뭐 매직 존슨, 뭐 레리 버드, 이런 말도 안, 찰스 바클리, 칼 말론, 이런 말도 안 되는 라인업으로 올림픽에 나선 거죠. 그게 바로 드림팀의 시작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림픽.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뭐 떡실신 당한 상대팀 막 50점 차로 이기고 70점 차로 이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평균 스코어 차이가 40점이었나 뭐 40점 이상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로 인해서 NBA가 좀 더 세계화됐고 마이클 조던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었죠. 그게 이제 드림팀의 역사예요. 그래서 96년도에는 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당연히 그때 마이클 조던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요. 레지 밀러, 뭐 찰스 바클리, 스카트 피펜 이런 선수도 나와가지고 당연히 금메달을 땄고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도 나가가지고 당연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NBA 선수들 출신 선수들이 출전을 했을 때 다 금메달 당연한 줄 알았는데 2004년이었죠. 2004년 올림픽에는 그때 신인이었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이제 주축은 팀 덩컨, 앨런 아이버슨 같은 선수들이에요. 엄청난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그 선수들도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었고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4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바로 마누 지노빌리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정말 이제 난리가 나죠. 미국이 NBA 선수들을 냈는데 이 오만방자했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해? 해서 2008년에 이제 그들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실패의 역사와 다시 도전하는 진중한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88년도 서울올림픽에서 사보니스한테 털려서 진 건 알고 있었는데 72년도에도 졌었던 거는 몰랐죠. 당연히 옛날이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재밌었고 2004년에 마누지노빌리한테 완전히 털리는 모습도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한 번씩 지는 모습을 보면 좀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뭐 저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미국을 응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랬고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모습,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기본 틀인데 굉장히 재밌었고 이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대표팀 감독을 선출하는데 마이크 슈셉스키를 선출해요. 바로 듀크 대학교의 감독.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코치 K 영화도 있는데 이 코치 K를 미국 농구 협회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 드림팀의 미국 남자 대표팀의 전임 감독으로 선임을 해요. 원래는 얘네가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92년, 96년, 뭐 2000년 올림픽 때 연습을 올림픽 소집하기 4일 전에 모였나 막 이래요. 4번을 모였는지 아무튼 와가지고 그냥 몸 풀다가 가고 하면 우승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자존심 너무 상했다 이러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대표팀 소집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막 계속 소집해가지고 틈날 때마다 리그 중간중간에 계속 소집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미국 농구 대표팀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 있었던 일이죠. 전임 감독도 선임을 한 거죠. 코치 K 그것도 대학 농구 최고의 전설 중에 한 명을. 그래서 이제 이 코치 K의 코칭을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농구를 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코치 K가 요거 말로 그리고 이 선수들의 정신과 멘탈을 이렇게 막 쥐고 흔드는 이 멘트들을 하는데 그게 되게 멋있었고 더 멋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코치 K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수들 막 이렇게 룸에다가 뭐 책상 앞에 앉혀놓고 코치 K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경청을 해요. 막 드웨인 웨이드,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슈퍼스타들이 진짜 막 고등학생들 수업 듣는 것처럼 딱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막 발표하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 선수들의 이런 어떤 한 분야의 슈퍼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막 뭐 흑인들이고 좀 자기도 슈퍼스타고 그러니까 뭐 삐대고 막 이렇게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감독님이 이야기하거나 이 감독이 초빙한 누군가가 특강을 하면 정말 그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이런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치 K의 어떤 그런 코칭 방법, 이 슈퍼스타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대표팀 미국 그 오만할 줄만 알았던 그 슈퍼스타들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최고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중간에 우리의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를 영입하게 되는 거죠. 코비 브라이언트 어떤 미국이 2006년도에 그런 슈셉스키를 영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선수권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출전권이 걸린 이 대회에서 그리스에게 또 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중심이 필요한 거죠. 스타들의 스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나오는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다른 선수들 다 놀러 갔는데 이 다큐멘터리에도 되게 흥미롭게 나오는데 다들 놀러 가요. 새벽에 막 클럽 가서 노는 거죠. 그리고 클럽 가서 놀다 라스베가스에서 합숙 훈련하는데 막 숙소 가서 새벽 5시에 들어왔는데 그 새벽 5시에 코비 혼자 그 놀러 가지 않고 체육관에 가고 있는 거예요. 뭐그 웨이트하러.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은 가뜩이나 비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뭐 우리 좀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정규 훈련 시간이 아닌데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따라했다 그래요. 카멜로 앤서니가 그거를 인터뷰하면서 되게 재밌는데 모두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 체육관에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새벽에도 나갔다. 근데 본인은 4시 반에 나가는 건 못 하겠더라. 뭐 이런 농담 섞인 이야기.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는 저 코비 브라이언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일화들을 다 아는데 진짜로 새벽 4시, 3시 막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요. 좀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훈련하고 낮잠 자고 약간 이렇게 나눠서 잠을 자는 본인의 루틴을 시즌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잠을 진짜 안 잤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 좀 같이 연습하자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같은 팀메이트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그런 코비의 독종 같은 그 연습벌레의 모습 그런 것에 영감을 받아서 역시나 최고의 선수들 특히나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고의 스타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그런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 농구에 대한 농구를 임하는 자세였다. 이때 당시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2004년에 그 성추문 물론 그게 나중에 무혐의로 됐지만은 성추문 사건 때문에 막 시즌을 법정 다니면서 시즌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게 2007년에 이 다큐멘터리가 배경이 2007년이니까 그 불과 그 몇 년 동안 코비 브라이언트는 되게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과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자기 곁에 나는 이제 친구 없어. 가족 이외에는 나한테 친구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미국 대표팀에 섞여 있으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되게 감동적이게도 그런 어떤 외골수적이고 독고다이인 코비 브라이언트를 되게 막 챙기더라고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는 되게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이 코비 브라이언트 막 생일도 챙겨주고 막 같이 운동할 때 농담하고 코비 브라이언트를 누가 놀리겠어요. 이때 지금 리그 최고의 선수인데. 근데 르브론 제임스 막 농담으로 놀려요. 막 코비 브라이언트 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래서 친해져요. 둘이 되게. 그러니까 그 코비 브라이언트 사고로 죽기 직전 보면 르브론 제임스랑 되게 절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정신적으로 이 팀의 리더였고 르브론 제임스는 그런 어떤 사교성 친화력으로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다가갔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코비 브라이언트냐 르브론 제임스냐 누가 리그 최고의 선수냐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도 되게 보도를 많이 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다 그래요. 이거 누가 최고지? 근데 그 최고 둘이 한 팀에 지금 왔어? 좀 이거 불꽃 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런 친화력 있게 둘이 되게 친해졌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역량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역할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좀 더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마음 찡한 장면이 뭐였냐면 파우 가솔의 인터뷰였는데 아시다시피 파우 가솔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레이커스의 2번의 우승을 합작을 하면서 되게 이 정신적으로도 교감하는 친구 사이였죠. 실제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고로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이 파우 가솔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가족을 챙기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최고의 팀이었고 두 번째 금메달을 다투는 팀이 스페인 대표팀이었거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만났을 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 전에 그 팀 동료들한테 미국 대표팀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시작하자마자 파우 가솔이 오프볼 스크린을 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경기 시작하자마자 파우 가솔 가슴을 들이밀겠다. 기싸움 딱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되게 재밌게 인터뷰를 해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같은 팀 원투 펀치 하고 있는 이 동료한테 이게 들이박는다고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런 사람인 거죠. 나랑 파우 가솔은 형제 같은 사이지만 분명히 나는 메시지를 전할 거야. 이 경기에서만큼은 파우 가솔과 나는 그냥 적이야. 서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전장에 있는 맹수지 절대 우린 친구가 아니야를 보여주고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들이박아요. 막 가슴으로 들이박고 파워 가솔은 나가 떨어지고 시작하자마자 파워 가솔 조금 뭐야 이거 약간 어이없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는 뭐 그랬다 그래요. 파워 가솔은 코비의 어떤 치사한 선전포고 같은 거였다라고 이제 멘트를 하긴 했는데 제가 진짜 뭉클했던 건 뭐냐면 파워 가솔이 그 얘기를 하면서 코비가 시작하자마자 자기를 들이박았다. 가슴팍을 들이박았다 하고 하는데 파워 가솔의 이 티셔츠에 코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농구에 진심인 이 두 친구가 실제로 그렇게 국가를 대표할 때는 정말 으르렁대면서 싸울 수 있었고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건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베이징 올림픽에서 둘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바로 그 다음 시즌에 레이커스의 우승을 합작을 하죠. 그 이후에도 2년 연속 우승을 합작을 하게 됩니다. 파워 가솔의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억하는 그 파워 가솔의 모습, 그 정말 못 말리는 그 코비의 승부욕에 대해서 추억하는 모습. 본인을 들이박았지만 그게 친구인 거예요. 농구라는 어떤 매개로 맺어진 친구.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감명 깊었어요. 이게 바로 어떤 프로들의 세계고 슈퍼스타들의 세계다라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떤 감명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후에 72년도에 아까 대표팀 미국 대표팀이 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샤클락이 게임 클락이 수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겨서 세레머니 막 했는데 다시 경기가 재개돼가지고 골을 먹혀서 은메달을 따게 돼 금메달을 빼앗기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특강을 했는데 그 올림픽 전에 그 미국 대표팀에게 특강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성함이 지금 노인이시죠 콜린스라는 분 그분이 이제 다 이제 지금 요즘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이게 늙으신 모습, 백발이 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에 이제 옛날에 이제 그때 2008년에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따고 선수들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금메달을 막 걸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빼앗긴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같이 사진 찍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 사진 내가 봤었다. 왜냐면 내 옆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터뷰하는 시점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제가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삶에 헌정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코비와 금메달을 따고 그 부인 바네사 브라이언트와 지아나 브라이언트 같이 이제 헬리콥터 사고를 당했던 그 둘째 딸과 어떤 입맞추는 장면을 딱 이제 나오면서 다큐멘터리가 끝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군대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다 챙겨봤고 제가 기억나요. 이게 결승전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08년도에 야구 대표팀 금메달 땄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야구 대표팀 금메달 땄던 게 더 감명 깊었죠.
근데 막 난리 났었으니까. 그때 류현진님, 뭐 이대호, 이승엽 이런 선수들. 근데 이제 그 전이었을 거 그날 낮이었나 아무튼 제가 막 우겨가지고 일병인데 조금 이제 TV 채널 선택권이 있을 때라 가지고 요거 한 번만 이 미국 대표팀 결승전 보면 재밌으실 거다 하면서 딱 틀었는데 미국이랑 스페인 경기인데 경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다들 고참 몇 명 없는 고참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쐐기 박는 3점슛 넣고 딱 이 세레머니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크리스 보시가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막 2점 차까지 쫓겼거든요. 4쿼터에. 근데 거기서 우리의 슈퍼스타 코비 빈 브라이언트가 등장했었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스타들 사이에서도 빛을 발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그런 클러치 능력에서의 퍼포먼스들이 되게 또 그립기도 했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왜냐면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코비의 이야기가 주돼요. 거의 한 60-70%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 베이징 올림픽 그 당시에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2008년에 어떻게 추억하시는지 항상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그 개막식에도 중국에서 NBA 인기 되게 많잖아요. 야오밍 때문에. 그래서 막 선수들 입장하고 이럴 때 미국 입장하면 미국 그 선수단 규모가 엄청난데 NBA 선수들을 잡아주더라고요. 독일 입장할 때는 노비츠키 잡아주고 기수였어요. 그때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이 맞다면 독일의 기수는 노비츠키. 그렇게 각국의 NBA 선수들을 되게 주목해서 잡아주고 그 선수가 화면에 잡히면 이 베이징의 중국 팬들이 엄청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코비 브라이언트 인기 되게 많았고 뭐 제이슨 키드, 르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입장을 했을 때 엄청 열광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렇다면 결승은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었겠네요. 뭐 그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베이징 올림픽 그 농구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바나나 보트 크루라고 하죠. 그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서니, CP3, 드웨인 웨이드 이 네 명이 지금까지도 되게 친한데 그때 되게 친해졌다 그래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고요. 왜냐면 합숙 훈련을 하니까 이 선수들이 뭐 합숙을 미국 선수들은 합숙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드림팀은 뭐 올림픽 가기 전에 한 두세 번 만나서 연습하고 그냥 가서 당일날 그냥 막 게임 때도 이기는 애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08년 베이징 올림픽 멤버들은 합숙 훈련을 했던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명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지금 늙은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젊어요. 막 크리스 폴 그때 리그 뭐 2년차 선수고 르브론 제임스 막 완전 날라다니고 막 드웨인 웨이드 역시 마찬가지고 카멜로 앤서니도 그때를 추억하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카멜로 앤서니가. 근데 그때 모습 보면은 참 그때 추억들이 있어요. 그때 저 르브론 제임스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 팬이기 때문에 르브론이 뭐 저런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큰일났다. 코비가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되겠다 해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래도 코비도 2번 우승을 더 했고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 완전 존경하죠. 너무 좋아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카림 압둘 자바의 득점 깨는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라이브로 볼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 어떤 지금의 노장이 된 선수들이 그때 아주 파릇파릇한 선수들이었고 제이슨 키드도 묵묵한 그때 당시 베테랑이었는데 묵묵하게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때 아마 베스트 5가 제이슨 키드가 주전 1번이에요. 주전 포인트 가드예요. 그리고 백업 포인트 가드가 크리스 폴이랑 데런 윌리엄스. 그때 당시에 데런 윌리엄스랑 크리스 폴은 라이벌이었죠. 지금 데런 윌리엄스는 좀 일찍 저물었지만 제이슨 키드,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시랑 드와이트 하워드였나? 이 4번 자리가 그때는 투빅이 대세였던 시대라 가지고 아마 크리스 보시랑 드와이트 하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에 마이클 레드라고 옛날에 왼손 슈터 있거든요. 그 슈터 되게 좋았던 선수. 그 선수 있었고 뭐 그리고 잠깐 나오는데 그 베이징 올림픽 가기 전에 연습 경기 하는 거 나오거든요. 젊은 막 유망주들이랑 연습 경기 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 케빈 듀란트 잠깐 나와요.
2006년이니 2006, 2007년이니까 아직 데뷔하기 직전에 케빈 듀란트. 진짜 어려요. 지금 막 탈모되고 이런 모습이랑 완전 다른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반가운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아주 오랜만에 되게 좋은 농구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많죠. 뭐 아까 조던의 라스트 댄스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토니 파커 다큐멘터리도 있고, 앨런 아이버슨도 있고, 뭐 빈스 카터도 있습니다. 다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리듬팀 요 다큐멘터리는 추천을 드리고,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시면,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벌써 15년 전 이야기잖아. 14년 전 이야기. 그런데 지금 봐도 반가워. 저 선수가 저렇게 어렸었고 막 이렇다는 걸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미국 농구의 흐름 같은 거, 그리고 또 세계 농구의 흐름도 볼 수 있죠. 미국을 이제 이길 수 없었던 그 팀들이 이제는 유러피안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된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해낸 세계 농구의 어떤 수준 상승 같은 거를 보시기에도 좋고, 1시간 40분 정도의 런닝 타임이거든요. 크레딧 빼면 1시간 30분 정도니까 보시기에 딱 좋아요. 딱 와이프 잘 때, 혹은 뭐 와이프 일 나갔을 때 딱 이렇게 끊어끊어 보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NBA 선수들 대거 출연하는 아주 좋은 다큐 리딤팀, 넷플릭스 신작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 역시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 수가 제가 이렇게 올해 안에 100명 구독자 넘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100명의 구독자가 채워져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